사람처럼 생긴 털복숭이 생물이었는데 등에는 혹이 달려있고 두 다리로 서 있었어요. 그 기괴한 생물체 옆에는 스라소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죠.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하이킹 전문 강사 미하일 이바노비치는 시베리아에 위치한 오미야콘스키의 춘푸 키티를 인디 기르카 강을 따라 관광하던 중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이드를 맡은 춘푸 키틸 원주민 블라디미르 하바로프가 내일부터 오를 예정인 산맥을 가리키며 이곳에서는 추추나라는 괴물이 나타난다며 입을 열었던 건데요. 사람들은 추추나가 원주민들이 곰을 괴물로 착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당시 추추나를 목격했던 사람은 러시아 본토 출신이었다고요. 하바로프에 따르면 90년대에 지질 조사를 위한 연구대가 이 지역에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4명으로 구성된 연구대 중 3명은 조사를 하러 떠났고 젊은 남자 대원 1명이 커다란 사냥개 1마리와 함께 남아 연구대 텐트를 지키게 되었는데요. 떠난 3명을 기다리던 와중 남아있던 남자는 개울 반대편에서 배낭을 메고 모피옷을 입은 사람이 개 1마리를 데리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지역의 원주민이라고 생각한 남자는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남자는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냈었고 자신이 원주민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형태의 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패닉에 빠진 남자는 총을 들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 동료들이 도착할 때까지 숨을 죽인 채 숨어 있었는데요. 몇 시간 후 텐트로 돌아온 동료들은 그 즉시 조사 임무를 종료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텐트를 지키고 있던 남자의 목격담을 증명하듯이 사냥개가 엄청난 공포로 인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곰을 상대로도 맹렬하게 지저대는 용맹한 사냥개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추추나가 결코 곰이 아닌 그보다 더욱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바로프는 설명했는데요. 그의 말대로 추추나는 이 지역 원주민들 사이에서 아주 기괴한 존재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괴물이었죠. 예로부터 베른호얀스크 지구와 인디기르카강 주변에서 거주하는 원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다는 추추나는 마치 서린과도 같은 외모를 하고 있는 괴생명체입니다. 베른호얀스크 지구는 극한의 추위와 곳곳에 자리 잡은 산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1.3배에 달하는 면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총 인구가 19,000명에 불과한 인적이 드문 곳인데요. 예로부터 이 지역에서 살아온 야쿠투족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추추나는 여타 괴물들과는 괴를 달리하는 기묘한 특징들이 여러 존재하죠. 먼저 추추나는 도구를 다룰 줄 아는 것을 넘어서 검과 활 같은 무기까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신장이 3에서 4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것도 있고 일반적인 사람보다 작은 것들도 존재한다는 이들은 단신 혹은 3명에서 4명씩 무리를 지어 마을을 습격한다고 하는데요. 원주민들은 이런 추추나에게 대응하기 위해 언제나 함께 다닐 것을 강조하고 있죠. 풀어헤친 긴 머리에 얼굴과 몸에는 털이 잔뜩 나있는 추추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원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한다고 하는데요. 높은 지능과 협동성에 더불어 인간의 몇 배에 달하는 힘을 바탕으로 마을의 술록과 식량을 훔쳐가고 때로는 여인들까지 납치해가는 추추나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죠. 과거에는 사냥꾼을 동원해 추추나에 맞서 싸우기도 하였지만 추추나의 피가 옷이나 몸에 닿은 사람은 완전히 미쳐버린 후 며칠 안에 죽고 만다는 미신이 널리 퍼져 그조차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16세기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으로 인해 러시아의 영토에 편입된 추추나 출몰 구역은 1922년 소련이 야쿠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설립한 이후 발간된 야쿠티아 신문에 관련 기사가 게재되며 커다란 화제를 낳게 되는데요. 1929년 4월 26일 후 차르 체제 하에서도 베른호얀스크, 콜리마, 야쿠츠 지역에서는 극북에 추추나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추추나에 대한 이야기가 단지 허구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베른호얀스크 주민들은 추추나가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목격자도 존재합니다. 추추나는 키가 크고 체격이 튼튼하며 동물 가죽을 입고 달릴 때 펄럭이는 매우 긴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활과 화살로 무장한 채 말보다 빠르게 달리면서 원주민들을 습격합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은 추추나의 정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그 결과 몇 가지 가설들이 추려지게 되었죠.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예티는 히말라야 산맥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는 인간형 크립티드입니다.
갈색이나 흰색의 털을 가진 거대한 유인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예티는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5세기에 아프리카 해안을 탐험하던 카르타고의 탐험가 한노가 온몸이 털로 뒤덮인 야만인 부족을 만났다라고 증언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19세기까지 고릴라는 전설 속의 존재나 상상 속의 괴물로 취급되었죠.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고릴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티 역시 미처 발견되지 않은 유인원의 한 종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예티와 같은 유인원 형태의 괴물들이 세계 각지에서 빅풋, 마핀구아리, 사스쿼치 등의 이름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추추나를 포함한 이들 모두가 사실 미확인된 유인원 종류라는 가설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유인원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이제껏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살 수 있었는지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덩치가 큰 데다 인간과 자주 접촉하는 유인원의 사체가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또 인간이 아닌 유인원이 언어를 사용하고 검이나 활 같은 발달된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죠. 이들은 추추나가 인간의 버금가는 지능을 갖췄다는 것을 토대로 또 다른 가설을 제기하게 됩니다. 약 4만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라시아에 남아있었던 고대 인류 네안데르탈린은 현생 인류인 우리와 다른 신체적 특징을 여럿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굵은 목뼈와 커다란 흉곽, 전체적으로 두꺼운 뼈와 관절을 토대로 매우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추정되죠. 골격이 다른 만큼 한눈에 보기에도 현생 인류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네안데르탈린 중 극소수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시베리아 오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추추나의 정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추추나 전설이 전해지는 베르호얀스크는 최저 기온이 영하 67.8도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을 정도로 극한의 환경을 자랑해 사람들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지역인데요. 높은 지능을 갖춘 네안데르탈린이 이 점을 이용해 여태까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주장은 제법 설득력이 있었죠. 만약 추추나의 정체가 네안데르탈린이라면 이들이 언어를 사용하고 검과 활을 사용하는 건 역시 설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고대 인류 중 하나인 데니소바인이 불과 14,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기니에 남아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는 점은 극소수의 네안데르탈린이 지금까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에 힘을 더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현생 인류보다 덩치는 더 컸지만 키는 작았던 네안데르탈린이 온몸이 털로 뒤덮인 거인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했죠. 또 이들의 사체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이 앞서 설명한 유인원 가설과 동일한 문제점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결국 비교적 현실적인 가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6세기경 예니세이 강 상류에서 바이카로 일대로 이주해왔던 야쿠트족은 13세기경 몽골 제국과 맞닥뜨리며 시베리아로 또다시 거처를 옮기게 되었죠. 하지만 시베리아 역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축지 반도에는 축지인이라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 존재했는데요. 축지인들은 노안이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아퀴켈르가 사람의 영혼이나 장기를 빼앗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며 이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 역시도 켈르가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이들은 영혼이 집안의 아기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환생을 믿었기에 켈르에게 당하기 전, 즉 노안이나 질병으로 사망하기 전에 자식이나 친척 혹은 친구가 대신 목숨을 끊어주는 관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터운 샤머니즘은 축지인들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전사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들의 입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외부 부족들은 켈르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열등한 민족에 불과했고 용맹한 자신들이 대신 목숨을 끊어주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겼죠. 굳은 믿음을 근거로 축지인들은 수세기 동안 주변 부족들을 침략해 남자들은 모조리 살해한 후 여자들은 포로로 잡아 자신들의 숫자를 늘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덩치가 크고 싸움 실력이 뛰어난 데다 몸을 사르지 않고 덤벼드는 축지인은 주변 부족들이 괴물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또한 축지인들에게는 사냥을 하던 도중 유빙이 깨져 바다로 떠내려간 사냥꾼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특이한 풍습이 존재했죠. 낙오된 사냥꾼들은 스스로를 이미 죽어버린 자라고 믿어 비명을 지르는 등 기괴한 행동을 취하며 주변 마을을 약탈했다고 합니다. 바다 코끼리의 상아를 탐낸 러시아 제국이 총과 대포로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축지인의 섬멸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지인의 검과 화살에 대패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을 정도로 이들의 호전성과 전투력이 무지막지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광기에 휩싸인 축지인들은 결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형상이었을 것이 분명한데요.
결국 축지인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과 더불어 낙오된 축지인의 습격까지 이어지자 자연스레 주변 부족들은 이들은 사람이 아닌 추추나라는 괴물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시베리아 북동부에서 가장 오래된 원주민 중 하나인 유카 기르족의 전설에 추추나와 비슷한 특성을 띤 방황하는 축지라는 이름의 괴물이 존재한다는 건 역시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커다란 맹점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축지인의 고대 설화에도 롤가이라는 이름의 추추나와 비슷한 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죠. 민족학자인 블라디미르 보고라지에 따르면 바다를 건너온 거인 롤가이가 잠을 자는 사이 용맹한 축지족 전사 3명이 밧줄과 말뚝으로 롤가이를 고정한 후 창으로 처치하는 데 성공했다는 전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털복숭이 거인에 대한 설화는 각기 다른 형태와 다른 이름으로 시베리아 원주민들 사이에서 비슷하게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이 중에는 축지족과 마주친 적 없는 원주민들도 있어 정말 추추나가 축지인을 뜻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죠. 이 밖에도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었지만 그 어떠한 것으로도 털복숭이 거인의 정체를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시베리아의 원주민들은 대체 어떤 존재를 수천 년간 두려워해왔던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